아무래도 중독이 되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마약 같은 존재죠.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치명적인 유혹. 게임 중독이 왜 무섭다는 날아가려고 진화를 거듭하며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행성 게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따라 도박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불법 사행업소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다양한 형태로 변종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한 도박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모두가 한 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도박 중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파고드는 도박의 유혹을 시사기획 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는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조사팀, 일명 불사조팀입니다. 한 43개 정도 업소가 영업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종류는 그 심의가 취소된 황금성이나 바다이야기, 야마토 이 정도가 이제 많이 영업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들이 오니까 벌써 전화기 들잖아요. 네. 닭이에요.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이들이 경찰 단속을 업주에게 알리는 사이 계단을 올라가시고 경찰이 게임장을 급습합니다. 단속을 눈치챈 업주의 귀띔으로 손님들은 대부분 게임장을 빠져나간 상황. 미처 게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손님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게임이 불법 게임인지 아닌지. 경찰 단속이 뜨자 업주는 불법 게임의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누가 운영했다든가 그런 게 나오고 그 점수나 돈에 관련된 사항이 또 기록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들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불법 개조했습니다. 전체 융합 게임으로서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게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위해서 그 안에 뭐 확률이라든지 배당값이라든지 뭐 전체 융합 게임물에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삽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불법 개조를 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는 점수가 높은 노란색 고래가 등장하는 시간이 48초 간격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매번 불규칙하게 등장했습니다. 명백한 사행성 조장 행위입니다. 게임에서 점수를 얻으면 받게 되는 아이템 카드도 수북합니다.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면 5,000원짜리인데 10% 띄고 4,500원을 받는 거예요, 한 장에. 아이템 카드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도 보입니다. 은밀한 불법 영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단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일을 이제 찾으려고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게임기 개변조 및 미등록 게임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금 환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전의 경우 터미널과 유흥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게임장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중 상당수는 단속 경찰과 숨바꼭질을 하듯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속 현장은 미등록 게임장. 입구를 막고 있는 두꺼운 철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동이 트는 줄도 모르고 도박을 즐기던 사람들은 단속을 눈치채고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게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게임기마다 쓰여있는 낯익은 단어들은 뭘까요? 그 손님들 이름을 써놓으면 이제 저희들 경찰 단속에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아이디 비슷하게 자기들 암호로 써놓는 거예요. 도시락인데 뭐 먹지는 않았네요. 게임장 안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며칠 동안 도박 게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 뜯는 시간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게임기가 켜지면서
시무 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시무 게임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게임장의 증거물들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됩니다. 미등록 게임 개변조 행위로 대전 지역에서만 올 들어 50명이 넘게 입건됐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이 고개를 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불법 도박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음지에서 진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돌리고 웬만하면 이제 한 번도 안 썼던 현장을 쓰려고 하고 막 이제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픽업 같은 것도 이제 아예 그 현장 앞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한다 현장이. 강남구청역 뭐 1번 출구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찰청의 불법 사행성 게임 적발 건수도 최근 3년 사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행성 게임의 대명사로 철퇴를 맞았던 바다 이야기가 태블릿 PC에서 부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아이패드방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도박 게임 앱이 깔린 태블릿 PC를 손님에게 빌려주다 적발돼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도 활개를 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현재 추산되는 것만 1000여 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증거를 찾으려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개변적 게임물들보다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거의 불반이에요.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냥 기본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추적이 좀 어렵고 복잡스럽고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베팅 도박 사이트의 연간 시장 규모는 12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연간 시장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도박의 첫 번째가 행위 중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게임에서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승부욕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이 도박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중독적인 어떤 성격들도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정선 카지노 초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당포, 숙박업소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 상당수가 한두 번의 짜릿한 경험에 이끌려 이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설경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카지노. 고요한 바깥 풍경과 카지노 안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평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카지노 안은 개장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도박에 쓸 돈을 뽑고 입장 번호표를 받기 위해 긴 줄이 이어집니다. 기자가 받은 번호표는 2689번. 드디어 개장 시간. 새벽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 마치 넋이 나간 좀비처럼 무표정하게 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요? 이거 오늘 안 많은 거지. 아, 정말요? 오늘 왕년식 보는데. 토요일날은 여기 할 자리도 없고. 1년 넘게. 그럼 여기에만 계속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거의 살다시피. 휴식은 어떻게 해요? 저기 며칠 있다가 그 집에 갔다 며칠 있다가 그랬지. 2000년대 초에 개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국내 최대 규모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입니다. 최근에는 연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지만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산탕진, 자살 등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1년에 1조를 더 벌어. 여기 뭐가 벌잖아? 스키장도 적자, 호텔도 적자, 다 적자야. 모든 게 적자야. 여기 직원이 5,000명이야. 그 임금 누가 주는 줄 알아? 딱 우리는 오래내고 다 읽어주는 거야. 100명이면 99명이 다 거지야. 밖에 나가봐요. 왜 핸드폰, 쿠폰, 차, 카드방에 뭐 엄청나게 밖에 나가면. 실제로 강원랜드가 위치한 사부급과 고한읍 일대에서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전당포였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전당포만 70여 개. 실태가 어떤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어떤 거 맡길 수 있어요? 타세요. 다 돼? 차 많이 맡고 차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그러면 많죠. 승부욕 있잖아, 승부욕. 그러니까 하다 보면 A 좀 더 해보고 가야지 이런 것들은 막 가면 그러니까 여기 전당사가 50분 지났지 왜 있겠어? 없으면 이게 왜 있겠어? 좀 이따 누구 들어오는데 150원 떨어오는데 들어오는데 150원. 카지노 주변 공터는 카지노 이용객들이 돈을 빌리며 맡긴 자동차로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생 망쳤다는 이야기는 이곳에서는 이제 얘기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독 중에서 이 게임 중독이 제일 무섭다 그랬죠. 태어나서 이제 없는 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제 막말로 그거 이제 거주를 하는 거야. 도박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밤만 되면 카지노 주변의 모텔과 여관에는 손님으로 빈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모텔이나 여관에 묵을 수 있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돈 없는 사람들은 민박집이나 찜질방을 전전합니다. 도박 중독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 본인이 도박 중독 문제라는 걸 인정 안 해서 문제예요. 나는 그냥 지금 잠깐 통제가 안 돼서 돈을 좀 잃었을 뿐이야. 다시 금방 회복할 거야. 뭐 나는 언제든지 원하면 끊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죠. 얼마나 심한지. 늦은 밤 카지노 안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돈을 잃은 사람 가운데는 게임장 안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들도 상당수였는데요. 그런데 한쪽에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남성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몇몇 여성들이 보이는데요. 부부나 가족으로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방 입은 애들이 이거 빌려준 애들. 아 진짜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폐장 시간이 가까워오자 한 여성이 접근해 왔습니다. 예? 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뭐 그냥 좀 이따가 할 때까지 해보려고요. 지금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왜요? 그냥 무슨요? 예? 네? 뭐라고? 술도 마시고 나가서 이것저것 18만 주면 나가 얼마짜리? 노란 거? 주면 나가서 놀아도 되고 숙소 같이 가세요. 일단 이 여성과 카지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여기다가 얼마 정도까지 끊은 거예요? 몇 회까지? 오늘? 아니 뭐 몇 회까지? 하루 스케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엄청 잘 나갔어요. 저 원래 미용실이었거든요. 아, 원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응.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밤에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자주 그래? 거의 맨날? 근데 다른 안 그랬는데 잃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통 접근을 하고 이렇게 같이 뭐 과정이 어떻게 돼? 눈 떨어질 때쯤 돼서 말 시키는 거. 같이 나가면 뭐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밥을 가는 게 도박 중독에 빠져 돈을 잃고도 카지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노숙자, 일명 카지노 앵벌이. 이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도박 자금을 모으고 다시 그 돈으로 카지노를 찾습니다. 충동성이 너무 강하게 된 시기에서는 도박을 어떻게든 도박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는 그것이 범법 행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러한 통제력이 약화돼서 쉽게 범법 행위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말 서울의 한 경마 장외발매소를 찾아갔습니다. 장외발매소 안 역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경마장에 가지 않아도 베팅이 가능한 경마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여 곳. 2010년 전체 막권 매출액의 72%가량이 장외발매소 매출액인데요. 문제는 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노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대장이 초밥 95만 원?
돈이 드는 거지. 1,000원 가지고 이제 12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중독자가 신분에 카드에서 막 빼가지고 막 찍고 남주고 가서 감당 못하면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집 날라간다는데 그러네요. 불경기 여파로 일용직 근로자 등 돈에 목마른 사람들은 더욱 쉽게 대박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다 잃고 홧김에 싸움을 거는 것도 이곳에서는 다반사. 지금 머리 막 치고 다니면 어떡한 말이야, 그럼? 아니, 내가 이 양반에 거기 지나가나. 조금 그냥. 다른 분들. 아니, 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대통령이다. 중국을 용한다. 끌어내. 일확천금이라는 꿈에 취했던 사람들. 그 꿈이 깨지기가 무섭게 다시 대박을 목표로 베팅을 합니다. 100만 원 갖고 오면 다 입고 와. 딴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혹시나 해서 하나 따복하고 오는 거지.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이랬으니까 또 와지고 오래야. 6대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누르면 그러면 불법적인 것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불법적인 사행산업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규제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앞부분에는 예방, 교육 이런 차원에서부터 이걸 다루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도박 산업이나 혹은 이 불법 도박이든 합법 도박이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되돌리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짜릿한 맛에 이끌려 도박의 세계에 빠져든 김영수 씨에게 지금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레저로 가가지고 뭐 몇천 원씩 그냥 뭐 소액 뭐 베팅하고 뭐 꼭 돈을 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재밌는 게임이라는 정도로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어떤 도박으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주 접하다 보니까. 경마에 빠져 다니던 건설회사마저 그만두고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불어난 도박빚은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박의 유혹은 정말 너무나 강렬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좀 치유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중독자들 본인의 노력도 굉장히 절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허황된 욕심을 자양분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행산업. 도박에 발을 들이는 것은 순간이지만 도박으로 잃은 것들을 되찾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신 것처럼 사행산업은 본래 취지인 국민 여가 선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불법 사행업소까지 기승을 부릴 정도로 그 폐단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얻는 이익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분별 없이 빠져드는 국민은 과연 그 누구를 탓할 수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